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금융투자, 인베스트먼트, 펀드 이런 거 묶어가지고 딱 하나가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저는 야부리 유튜버로 이미 진로를 잡아가지고 금융투자 이야기가 별로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조회수가 좆도 안 나오거든. 근데도 이 얘기를 간간히 한 번씩 왜 하냐 하면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유튜브가 이게 장점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독성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금융상품 설명하면 설명도 좀 길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뭐 말하는 것도 컷 편집 딱딱딱딱 현기증 나게 붙여놓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게 얘기를 하면 좀 짧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서 좋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 좋다, 이거 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금 풍차 돌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풍차 돌리면 일단은 뭐 한 개를 깨더라도 그런 거 옛날 이제 적금 같은 거 들어가면 보통 예금 금리를 적용받잖아요. 그냥 이게 가다가 만기 전에 깨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위해서 또 예금 풍차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별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3년 이상 투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채권 펀드 이거 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언급하는 피델리티 글로벌 베다인컴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있었던 회사죠. 뭐 말년에 조금 꼬이긴 해서 그 양반 인생에 근데 그 피델리티 자산에서 운용하는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배당 인컴 펀드인데 배당주에 투자하는 인컴 펀드 이런 식으로 그 제목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채권 펀드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용하는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다이나믹 채권 펀드. 그래서 이 다이나믹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채권이 보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발행 주체에 따라서 나누자면 뭐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지방채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또 이게 뭐 그런 채권의 듀레이션에 따라 가지고도 또 중기, 장기, 단기 이런 식으로 초단기 나누기도 하고. 근데 글로벌 섹터 내에서 보면 이 채권이 되게 다양해 있거든요. 뭐 로컬 채권, 이머징 채권, 그리고 뭐 국채가 있겠고, 뭐 미국채가 있었고, 그리고 뭐 모기지 론부터 엄청 많단 말이야. 뭐 레버리지 론도 있고, 뭐 짜자면 그 채권들이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 글로벌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나믹의 의미가 역동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채권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게 1년 1년 따지고 나면 모든 채권이란 게 뭔가 그런 기본적으로 금리 리스크라는 걸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1년 따지고 보면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갈리게 돼요. 대표적인 게 하이힐드 채권이라 볼 수 있는데,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신용도가 낮은 채권에 투자한 대신에 쿠폰금리가 높은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경기가 좋을 때, 잘 풀릴 때는 그때는 되게 높은 수익을 내게 돼 있어요. 채권 가격도 쫙쫙쫙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쿠폰금리도 높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글로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들은 마탱이가 가거든요. 왜? 회사가 망하면 부도율로 그냥 쫙쫙쫙 펀드에 손실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하이힐드가 그렇긴 한데, 근데 이 글로벌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채권들을 보고 그의 그런 미래세 리서치 센터 팀에서 오늘 올해는 이게 좋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이게 투자 분배를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다이나믹 포트폴리오가 미국에 투자한 게 되게 많아요. 뭐 모기지 론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 회사채 이런 것들, 선진국에 좀 투자하는 회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해외 채권 펀드다 보니까 기본적인 금리 리스크에 환율 리스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환율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70%는 환해제를 하고 30%는 열어두는 방향인데, 30%를 항상 열어두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가 진짜 박살날 것 같다, 환율이 급등할 것 같다, 그러면 최대한 환 열린 걸 잡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 정도 잡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 외환 시장이 조금 이거 좀 이상하게 흘러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내 채권을 이렇게 많이 잡는 식으로. 왜? 같은 이게 자국 통화로 발행된 거면 그러면 환율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장 완벽하게 잡은 채권 펀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 혼자 판 게 내가 이거 한 100억 정도 팔았을 거야, 내가. 근데 이거 굳이 내가 안 팔아도 이게 법인 자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 펀드가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다만 이게 내가 왜 3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걸 들어가라 얘기를 했냐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 리스크도 있고 환율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1년 따졌을 때는 정기예금보다 못할 때도 조금 있거든요.
그냥 이걸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 연도별 수익률이거든요. 2008년부터. 그리고 정기예금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게, 글로벌 다이나믹 채권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에 투자함에도 벤치마크라 해서 이제 추적 대상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비교 대상. 그게 정기예금 금리 더하기 150bp가 이게 50% 삼고, 그리고 키스 종합채권에서 이걸 50% 이렇게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왜 벤치마크가 정기예금 더하기 150bp 이걸 왜 사용하냐 야 얘기를 하니까 그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어떤 경우든 이게 절대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하기 150bp라는 거는 1.5%더 먹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그래서 요게 50%고 그리고 키스 종합채권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2008년부터 보면요. 여기 보면 그 역사가 다 들어있다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고 금리 쫙 내려가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글로벌 다이내믹이 8.97이었고 정기금리 이때는 되게 높았죠. 그죠? 5.71이었는데 근데 2009년 돼가지고 보면 이게 27%를 냈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채권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2009년이 결국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서브프라임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이때는 자산 가격이 거의 다 올라갔어요. 이때는. 그래서 보니까 하이힐드나 뭐 이머징 채권 이런 데서 뭐 30% 40%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27%가 났던 거고.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1년 이런 거는 거의 이때도 계속 자산 가격이 올라가던 시기였으니까 경제가 이렇게 피는 시기였으니까 이때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2015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했잖아요. 그 채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 리스크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근데 미 국채 금리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5년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를 했다가 양적 완화 이후로. 근데 그 다음에 2016년부터 계속 올렸잖아. 내가 블로그에서도 그냥 이거 가입하라 얘기했을 때 사람들 중에 나한테 욕한 사람 몇 명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 누구였더라? 어느 증권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이제 미국 금리 올리는데 왜 채권을 사냐고 주식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금리라는 건 있잖아요. 그 전 세계 진짜 모든 여파를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뭐 금리라는 게 뭐 옛날처럼 그냥 한 번에 빡빡빡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들인데 사실 그런 뭐라 그럴까 금리 리스크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보시면 결국에는 2018년 같은 경우는 미래세 글로벌 다이내믹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한 해였죠.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찍은 한 해였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2018년이 다 힘들었어. 나도 2018년이 힘들어서 제가 귀국을 했다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뭔가 투자 자산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뭐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자재가 어떻게 보면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주구장창 다 떨어졌거든 2018년이. 그래서 이때가 거의 뭐 런던 대공황 수준이었다 보면 돼요. 사람들은 잘 체감을 못하는데 이때 이게 자산 가격들, 투자 자산 이런 게 떨어지는 수준이 거의 런던 대공황 수준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미래세 글로벌 다이내믹에서 환차손이 좀 많이 났어요. 환율이 30% 열려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굴욕스럽게 이렇게 마이너스 0.38% 찍었는데 근데 이것도 보통 이게 펀드 수익률 같은 게 이제 거치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이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뭐 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래세 글로벌 다이나믹 채권 펀드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입하시면 되고요. 정기예금 풍차 이런 거 돌리지 마세요. 단 조건은 뭐다? 여러분이 3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들고 가셔가지고 항상 뭐 제가 강조하는 거 채권은 여러분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 적립방 항상 할 때 많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내가 투자 얘기해봤자 좋을 거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진짜 나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과나 맘 편하게 먹고 그리고 아이템 같은 거 현질을 할 때 좀 맘 편하게 지르라고 그러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 얘기가 간간히 이게 얘기가 올라올 거예요. 뭐 투자 상품 괜찮은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상품들 기억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딱딱 지켜가지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정기예금으로 돌 때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여러분 인생에 평생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